자, 안녕하십니까. 글로벌 디펜스 뉴스 팬 여러분. 생명을 살리는 방송, 나라를 살리는 방송, 세상을 살리는 방송, 영혼을 깨우는 방송, 글로벌 디펜스 뉴스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요, 성인지 예산 30조 원을 국민연금, 군인연금, 공무원연금에 투입해야 한다. 뭐 이런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저희가 지난 시간에 지금 윤석열 정권에서 연금 개혁을 한다고 하면서 스웨덴 인구 1000만 명짜리 조그만 그 나라에서 온 그 사이비 비전문가를 그 연금 전문가라고 해가지고 국민들 속이고 언론 플레이 해가지고 임명을 해가지고 군인연금을 개혁을 하려고 하는데 이러면 군대 해체된다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댓글에 아니 그러면은 연금이 그 적자가 심한데 군인들도 저기 똑같이 65세까지 받아야 65세부터 받아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이야기 하는데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야기하는 겁니다. 성인지 예산이라 해가지고 담당 공무원도 성인지 예산이 무슨 예산인지 정확하게 몰라요. 그런데 이 안에 보면은 뭐 동성애 교육하는 거 그런 거 강사비도 주고 뭐 무슨 아파트 그러니까 뭐 남자 여자 남성 여성 뭐 예산을 평등하게 써야 되는데 뭐 정의가 이상해. 그러니까 속된 말로 운동권 밥그릇 예산이라고 우리는 부르는데 아니 남자 여자 예산을 평등하게 써야 되면은 그러면 국민연금에 30조 원 쪼개가지고 국민연금에다 넣고 군인연금에다 넣고 공무원연금에 넣으면 되겠네요. 그러면 되겠네. 왜 운동권 밥그릇 예산을 30조나 우리가 혈세로 메워줘야 되는 거죠? 그럴 필요가 없다고. 안 그렇습니까? 자, 오늘 그런 이야기를 할 건데요. 이 문재인 정권에서 탈원전 하면서 비전문가들은 원전 원전을 해체하는 데 다 꽂았죠. 그리고 공공 분야에 각계각층의 비전문가들을 꽂아가지고 산업을 완전히 마비시켰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도 연금 개혁을 한다고 하면서 어디 사쿠라 비전문가를 임명을 해가지고 지금 연금을 완전히 망치려고 하고 있어요. 아니 그럼 이런 문재인이하고 윤석열 정권하고 다른 게 뭐예요? 근데 알고 보니까 뭐 대통령이 뭐 알고 했겠어요? 대통령 참모들이 노무현 및 문재인 사람들이 많더라. 그리고 같은 아파트에 사는 사람도 있고 서울법대 서울대 나왔거나 아니면은 자기 아버지 때에서 서울법대를 나왔거나 뭐 다 그런 대한민국의 1% 안에 들어가는 그런 사람들만 끌어 모아가지고 참모를 꾸리고 자기들끼리 주고받고 하다 보니까 어디 스웨덴 나온 그 사쿠라를 갖다가 연금개혁 최고 전문가라고 앉혀놓고 대한민국 연금을 완전히 엉망진창으로 만들려는 그런 음모를 꾸미고 있다. 그거를 우리가 오늘 어떻게 우리가 잡을 거냐 뭐 그런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튜브 글로벌 디펜스 뉴스에 영상이 안 올라오면요 성상훈의 국내외 정세 분석 이쪽으로 오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뭐 하도 심한 이야기를 센 이야기를 많이 하니까 차단됐다 생각하시고 그쪽으로 오시면 되고 여러분의 후원으로 저희 광고비가 저희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후원으로 진행이 됩니다. 글로벌 디펜스 뉴스는요. 예. 많은 후원 부탁드리고요. 좋아요, 구독 신청, 알람 등록 부탁드립니다. 자, 뭐 4대 공적연금 개혁 시동을 걸었지만 재정 통합 가시밭길이다. 근데 지금 이 안철수가 연금 개혁 어쩌고 저쩌고 뭐 이런 이야기를 했고 안상훈 대통령 사회수석 비서관도 지난 2일 브리핑에서 연금 구조개혁을 서둘러야 할 시점이라며 단순히 연금개혁 모수개혁에 그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러니까 지금 연금개혁을 하겠다는 사람이 지금 언급하는 사람이 안철수하고 안상훈 대통령 사회수석 비서관실인데 지금 국정원 퇴직자들은 옛날에는 군인들처럼 55세에 연금을 받았는데 이걸 65세로 늘렸다는 거예요. 아니 사선에서 목숨 걸고 블랙용원으로 해외 나가고 이런 사람들을 갖다가 65세로 늘렸다.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군인연금도 지금 55세로 늘린다는 거예요. 아니 그럼 군인들 최전방에서 내 삶 보고 바다 보고 그래가지고 사회에 나오면은
군인연금이라도 좀 있어야지 그 버티는 거 아닙니까? 자녀들은 크고 소득은 55세 끊어지면은 죽으란 이야기지. 그러니까 이 지금 국정원 퇴직자 연금을 55세에서 65세로 이 변경을 하면서 국정원이 완전히 망가졌어요. 그러면 군인연금이 55세에서 65세로 이 늘어나면은 지금 연령이 그러면은 그 고급 장교들 그 중사 상사 10년 20년 된 사람들 전부 다 군대 떠나겠죠. 왜? 빨리 인생 이모작 해야지. 그래야 되면 어째 됩니까? 대한민국 군대 무너지는 거예요. 최첨단 이지스함, 최첨단 스텔스 전투기, 최첨단 무기들 계속 들어오는데, 그러면은, 이거 하나, 이 훈련하려고 하면 최소 10년, 20년 걸리는데, 그런 고급 인력들이 빠져나가면요, 18개월짜리 그 병사들 데리고 전쟁할 겁니까? 말이 안 되는데 아무 생각 없이 하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군인들 지금 밥값을, 훈련할 때 밥값을 받는다 하더라고. 훈련 가서 밥값 받고 평소에도 밥값 내고 밥 먹는다 하더라고. 이게 말이 됩니까? 자, 그러니까 지금 안철수가 연금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안철수는 뭐 하던 놈입니까? 야, 저기 사드 반대. 북한, 중국 공산당 북한이 사드 반대하니까 사드 반대하던 게 안철수예요. 그래놓고 자기는 사드 철회 주장한 적 없다. 사진이 있는데. 그러니까 지금 중국 공산당과 북한의 입장을 대변하고 그 예수회 로마 가톨릭 예수회의 입장을 대변하는 게 지금 안철수예요. 안철수, 하상바오로, 심상정 마리아, 문재인 디모테오 다 가톨릭이죠. 그러니까 믿을 수 없는 사람이고 한나라당이 2009년에 중국 북경까지 찾아가가지고 중국 공산당과 협력 강화 합의를 맺었습니다. 네이버에서 중국 공산당 한나라당 한번 검색을 해보세요. 그러면 기사가 쭉 뜹니다. 그리고 친선 축구도 했네. 중국 공산당하고. 그러니까 MOU를 맺는다는 게 남자 여자 손잡고 그 다음에 키스하고 하룻밤 자고 애 놓고 그냥 이제 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중국 공산당하고 민주연구원은 2019년에 북경에서 MOU를 맺습니다. 중국 공산당 민주연구원. 요거 네이버 다음은 기사 다 삭제했고 구글만 기사가 나옵니다. 제가 하도 떠드니까. 야, 그러니까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중국 공산당 조선 총독부 라고 보시면 돼요. 중국 공산당 조선 총독부. 그리고 이 사람들은 부정선거로 권력을 유지하면 돼. 그 대한민국을 중국 식민지화 하겠다는 거예요. 하겠다는 거. 군대를 해체하면 대한민국 군인연금을 갖다가 국정원 연금을 55세에서 65세로 하니까 늘리니까 고급 요원들이 다 빠져나가죠. 그러니까 안에는 쓰레기 양아치들만 국정원에 남는 거예요. 그리고 군인연금 55세에서 65세로 늘리면은 좋은 사람 다 빠져나갈 거 아닙니까? 그러면 대한민국 국정원 붕괴됐고 군대 붕괴되고 그게 지금 안철수 민주당 국민의힘 이 사람들이 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러면 자기들 권력만 유지하면 되지. 내각 책임제 해가지고 이원 집정부제 내각 책임제 하고 부정선거로 권력 유지하고 대한민국이 중국 식민지 되든 말든 그 일제 친일파 욕하는 사람들이 지금 여당 야당 할 것 없이 친중 식민지 친중 매국노가 된 겁니다. 지금 군인연금을 갖다가 늘리겠다는 거는 65세로 늘리겠다는 건 대한민국 군대 해체하겠다는 건데 누구 머리에서 나오는가 보니까 이 안상훈 사회수석 비서관인데 스웨덴 유학파 출신인데 보니까 경력이 전부 2006년, 2007년, 2005년 다 노무현 때 대통령 자문 이런 걸 했어요. 그게 노무현 때 사람이에요. 그리고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의 사위네. 자,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계속 욕을 먹는 게 인력이 서울대, 법대, 아니면 서울대, 아니면 자기 아버지가 서울대, 법대, 혹은 서울대 그 대한민국 1% 안에 있는 사람들만 가지고서 지금 인맥 구조를 꾸리고 있는 겁니다. 정권을 유지하는 거라고. 그러면 이게 지금 대한민국 전체 국민을 위하는 게 아니고 1% 국민을 위하는 거예요. 1%. 이 사람들은 연금이 있으나 없으나 상관없는 거 아닙니까? 뒤로 빼돌려 놓은 돈이 많으니까. 예?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아크라비스트인가 같은 아파트에 사는 사람
그런 애들만 끼리끼리 모아가지고 지금 정권을 꾸리고 있는 겁니다. 예. 자, 스웨덴을 볼까요? 스웨덴을 보시면 인구가 1042만이죠. 대한민국 5200만입니다. 그리고 군대가 60만이야. 산업 구조가 달라. 인구 연령층이 다 달라요. 그러면은 비전문가입니다. 우리 소형 차량 몰다가 대형 트럭 몰면은 면허가 틀리면은 차량 사이즈가 틀리면 그 무면허가 되죠. 마찬가지로 스웨덴에서 뭐 배웠든 뭘 했든 간에 한국에 오면 쓸모없는 게 되는 거예요. 비전문가를 지금 연금 기업에 앉혀놨다고. GDP로 보면 스웨덴이 한국이 스웨덴보다 3배가 많아요.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 대통령 측근들은 비전문가를 연금 전문가로 둔갑시키고 국민들의 눈과 귀를 속이고 군인연금을 망가뜨려 가지고 대한민국 군대 해체하려는 수작이죠. 자, 핀란드 인구 550만입니다. 노르웨이 인구 550만. 대한민국에서 연금개혁, 무상복지 주장하는 학자들 대부분 보면요, 북유럽에 유학을 갔다 왔거나 북유럽의 국가를 사례를 듭니다. 이거는 부산, 경남, 울산, 경상남도 요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근데 이거는 대한민국 5천만 하고 사례를 똑같이 들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대한민국에서 무상복지 연금개혁 주장하는 놈들이 전부 사기꾼들이다. 한마디로 무자격자들이다. 서울대를 나와가지고 그래 잘 나가고 똑똑하면은 미국으로 유학 가야지. 진짜로 자기가 실력이 있으면 미국 가가지고 연금 관련해가지고 개혁하고 그런 거 배워와가지고 한국에서 적용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미국이 인구가 3억 6천만이니까 한국보다 예산이 크니까 그런 데서 연금개혁 이런 거 연구한 사람이 한국 와서 보니까 아이고 여기 인구도 얼마 안 되고 경제 규모도 사이즈가 작고 하니까는 전체적인 큰 판이 보이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한국보다 인구도 5분의 1밖에 안 되고 경제력도 3분의 1밖에 안 되는 그런데 유학을 한 사람이 여기 와서 대한민국에 연금개혁을 한다고? 이건 사꾸라지, 비전문가지. 문재인이하고 뭐가 다르냐고. 자, 성인지 예산이 35조입니다. 지금 보니까 최근에는 좀 줄어가지고 한 30조 정도 되는데 우리가 35조를 국방비에 다 쏟아붓자 계속 이런 이야기 하니까 성인지 예산이 얼마라고 보도자를 안 뿌리고 다 흩어놨어요. 흩어놔가지고 찾을 수가 없어요. 근데 한 30조 돼요. 이거 가지고 성인지 예산, 소위 말하는 운동권 예산 가지고 저기 군인연금 넣고 국정원 직원들 55세부터 연금 주고 매년 30조를 허공에 뿌린다고. 이거 가지고 국민연금에다 집어넣으면 될 거 아닙니까? 왜 이런 생각을 안 하죠? 서울대에 나온 분들 왜 이런 생각을 안 하십니까? 대한민국의 최고 엘리트가 서울대인데 왜 이런 생각을 못 해요? 왜? 얘들은 기생충이야, 기생충. 국민들의 고혈 혈세로 공부해가지고 국가와 민족을 위해 가지고 뭔가 희생하고 헌신하고 그게 아니고 자기 출세만 하면 되거든.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온갖 부정부패 비리, 자기 새끼 좋은 대학 보내려고 공문서 위조하고 대한민국 헌정질서 무너뜨리고 재판 거래하고 그거 다 서울법대 출신들, 서울대 출신들 아닙니까? 기생충들이야. 얘들 없애야 돼. 자, 4천조 같이 제7광구 한일 공동개발 서둘러야. 아니 한미일 공동개발 하면은 3분의 1만 먹어도 1300조잖아요. 일본하고 한국하고 2028년까지 공동개발 해야 되는데 일본이 한국하고는 하기 싫대. 그러면서 중국하고 공동개발해요. 그러면 우리는 미국 끼워가지고 한미일 공동개발 하자 그러든지 아니면 한미 공동개발하고 반반 나눠 먹자 이런 이야기 하면은 미국이 알아서 일본 누를 거 아닙니까? 그러면 3분의 1만 먹어도 1300조를 국민연금에 쏟아부으면요. 공무원 연금에 쏟아붓고 군인연금에 쏟아붓고 국정원 연금에 쏟아부으면은 그리고 또 경찰연금도 있나요? 하여튼 제복 입은 공무원들 이 사람들한테 특별하게 대우를 해주면은 될 거 아닙니까? 그 동사무소에서 그냥 딸랑딸랑 왔다 갔다 해가지고 30년 근무한 사람하고 전방에서 지뢰밭 뛰어다니고 죽을 똥 살 똥 목숨 걸고 나라 지킨다고 구한 공직생활하는 군인들하고 똑같이 대우하면 안 됩니다. 국정원 직원들, 흑색요원들 그 목숨 걸고 하는데 그 사람들하고 학교 선생들하고 똑같이 대우하면 돼요, 안 돼요? 에어컨 나오잖아. 겨울엔 히터 나오잖아.
그런데 군인들, 국정원 직원들 그런 게 어디 있어요? 목숨 걸고 전방에서 근무하는데 그런 사람들하고 똑같이 대우하자고? 말이 안 되잖아요. 예? 대한민국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는 게 경찰, 소방관, 저 국정원 또 뭐 있나? 이 제복 입은 사람들, 경찰, 소방관, 국정원, 군인, 제복 입은 사람들, 이 사람들은 국민을 위해 가지고 언제든지 죽을 각오가 돼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자기 목숨을 담보로 공직을 수행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한테 연금도 더 좋게 주고 월급도 일반 공무원들을 보다 더 많이 주고 복지도 더 좋게 해주고 그렇게 대우를 해야지 나라가 기강이 바로 서는 겁니다. 온 천지 서울대 출신들 양아치 새끼들 기어 나와가지고 끼리끼리 해가지고 부정선거하고 선거 내가 국회의원 되니 내가 법무부 장관 되니 내가 대통령 되니 멀쩡한 대통령을 감옥에 쳐놓고 이러니까 나라가 무너지는 거예요. 자 북중 서한만 유전 요거 개발하죠. 그러면 야 우리 헌법상 북한도 대한민국 영토죠. 그러면 서한만 유전 야 한미 공동 개발하자. 이런 이야기를 하면 미국이 알아서 북한 접수하고 중국도 때릴 거 아닙니까? 이런 걸 뺏어가지고 야 우리가 먹으면 되지. 연금에다 집어넣으면 될 거 아닙니까? 의료보험 재정 확 낮추고 그러면 우리 국민들은 의료보험 돈 얼마 안 내도 되잖아요. 그럼 뭐 있어요? 전국 국립공원에다가 외국인 의료관광 단지를 활성화시켜요. 제가 대통령 되면 이거 할 거예요. 내가 10년 후에 대통령 나갈 거야. 자, 6.25 박물관, 뭐 고조선 박물관, 고조선부터 백제, 부여, 신라, 뭐 고구려 쭉 나오죠. 그 옆에 반개 민족들, 청나라, 금나라, 몽골 다 나오죠. 이런 거를 박물관 만들어 가지고 그 무슨 선비족, 단선비, 오한선비, 우문선비, 탁발선비, 모용선비 그거 다 고조선에서 나간 애들 아닙니까? 그걸 고조선 박물관 만들어 가지고 전국 뭡니까 우리 지방 국립공원에다가 다 배치하고 거기서 외국인들이 먹고 마시고 쓰면서 암 치료하고 임플란트하고 그러면은 뭐 두당 1억씩 10억씩 버는 거 순간이죠. 그러면 연으로 하면은 조단위 버는 거 순간이에요. 그러면 그 돈으로 의료보험 재정을 충당하면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 국민들은 의료보험 조금만 내고 더 많은 혜택 받을 수 있고 왜 서울대 출신들은 이런 걸 생각 안 합니까? 한국에 입국하는 외국인들한테 외국인 의료보험 채권을 파는 거예요. 뭐 두당 뭐 50만원을 받든 100만원을 받든 몇십만원씩 받아. 그러면 지금 전 세계에서 한국에 들어오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공원에 가면 입장권 사잖아요. 입장료 내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입장권 받아. 그 돈으로 연금 재원 충당하고 의료보험 재원 충당하면 되겠네. 자, 그리고 그럼 인구를 늘려야 돼. 인구 돈 내는 사람이 많아지면 되겠죠. 예? 그러면 경제정책을 어떻게 할 거냐. 소비주권을 국민에게 넘겨줘야 됩니다. 이중과세를 폐지해야 됩니다. 제가 대통령 되면 할 거예요. 대선 나갈 거예요, 나. 증여세, 상속세, 종부세 폐지, 그러면은, 야, 종부세가 뭐예요? 부동산에다가 세금을 1,000만원 올리면은, 2,000만원 올리면은 그 2,000만원치를 집 가진 사람들은 전세 자금에다 2,000만원 올릴 거 아닙니까? 그럼 전세 자금이 올라가겠죠, 전세가. 그러면, 사람들은 야 전세가 자꾸 뛰니까 집 사자. 너도 집 사겠죠. 그러면 집값이 올라갈 거 아닙니까? 감당이 안 되죠. 종부세를 없애면요 세금이 안 올라가면 그만큼 전세 가격이 안 올라간다고. 부동산 가격이 안 올라가. 증여세 상속세 없애면은 부자들이 막 돈 쓸 거 아닙니까? 시중에 돈이 풀리지. 그리고 술값, 담배값, 기름값, 가스값 안에 우리 교육세, 주세, 유류세 등 이중과세가 있습니다. 우리가 부가가치세 10% 내는 거 말고 여러분들 모르는 이런 세금들이 빠져나가는 이런 거 없으면요 전체적인 물가가 내려가고 돈이 막 풀릴 거 아닙니까? 사람들 돈이 있으니까 막 쓰겠지. 그리고 법인세를 인하를 해야 돼요. 현행 25%인데 지방세까지 하면 27.5%야. 이거 18%까지 낮추면은 지방세까지 해도 20.5%죠. 그러면 탈중국 하는 기업이 다 한국으로 들어오겠죠. 한국이 4차 산업혁명의 모든 기술을 다 갖고 있으니까 전 세계에서 한국에 투자를 하겠죠. 일자리가 늘어나겠죠. 그러면 돈 생기면 사람들이 막 돈 써. 자기 부모님 회사 가가지고 열심히 일하고 부모는 열심히 돈 벌어가 자식들한테 물려주고 그거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복지 예산을 받아 먹는 사람들 숫자가 점점 줄어들겠죠. 그리고 개인 소득세 최고가 지금 45%인데 이걸 20%로 낮춰. 그러면 외국에 있는 부자들이 한국에 막 들어오겠죠. 그러면 일자리가 늘어나고 기업이 막 번창하고 주가가 2배 3배 뛰고 그래 되면은 결혼할 거 아닙니까? 돈이 없으니까 지금 결혼을 못 하지. 데이트 하려고 하면 어디 뭐 차 끌고 어디라도 한번 바람 쐬러 나가야 되고 동해도 가야 되고 서해도 가야 되고 해서 한 살이 먹고 뭐 좀 이렇게 폼을 잡아야 되는데 남자들이 돈이 없으니까는 지금 결혼을 못 하죠. 돈은 없고 기업들은 전부 다 해외로 빠져나가고 저기 종부세를 노무현 때 올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자꾸 부동산 가격은 올라가고 그러니까 결혼을 못 하지. 애를 안 낳지. 그러니까 연금 낼 사람이 없지. 종부세 낮추고 세금 낮추고 하면은 기업들이 돌아오겠죠. 일자리 늘어나. 돈이 막 생겨. 그럼 결혼해. 그러면 애 낳아. 그러면 연금 낼 사람이 많아지겠죠. 그리고 이제 민주노총은 이제 북한 지령받는다고 제가 몇 번 이야기했죠. 이거는 국가보안법으로 해야지.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까지 했고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뭐 저 서울법대 나오고 했는데 역사를 모르니까는 민노총을 국가보안법으로 다루지를 못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서울대를 나와도 역사를 모르면 뭐다? 병신이 된다. 여러분 이 연금개혁 안 해도 돼요. 연금개혁 안 해도 되는데 서울대 나온 친구들이 다 거짓말하고 어디 이상한데 유학 갔다 와가지고 여러분 눈과 귀를 속이고 국민 주권자인 국민의 눈과 귀를 속이고 지금 사기를 쳐가지고 자기들 그냥 신분 세탁해가지고 저기 공공기관에 빨대 꽂고 쪽쪽 빨아먹고 거짓거리 하고 있는 겁니다. 정치인들은 다 부정부패하고 중국 공산당에 이리저리 엮여있고 그 자기 정권 유지하려고 하면은 뭐 해야 돼요? 부정선거 침묵해야 되고 그래가지고 대한민국이 해체돼가지고 중국 공산당의 식민지로 들어가든 말든 대한민국 여성들이 중국인들 발 마사지 하든 말든 그런 건 관심 없어. 왜? 자기들만 잘 먹고 잘 살면 되니까. 그래서 내가 서울대 나온 애들을 기생충이라고 하는 거죠. 서울대 저거 없애야 된다고 하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제가 이런 이야기 하니까 그 저기 광고비 다 끊어버려서 타인을 괴롭힌데 많은 후원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대선 나갈 거예요. 내가 오늘 이야기한 거 전부 대선 공약인데 군인들 저기 해직된 국정원 직원들 전부 다 복귀시킬 겁니다. 예. 복귀시킬 거고 군인들 대우 화끈하게 해줄 겁니다. 예. 그리고 국정원 요원들 중에서 블랙 요원들 한국에서 보고서 짝 끌적끌적 하는 요원들보다 블랙 요원들이 월급이 한 5배는 많아야 될 거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게 사회정의지.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자, 고생하셨습니다.